3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1등급 컷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등급 컷은 85점, 2등급 컷은 76점, 3등급 컷은 65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법부터 보도록 합시다. 선, 어말, 어미. 선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선자죠. 먼저. 그러니까 어말, 어미 앞에 온다는 뜻이야. 선, 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는 용언의 어감과 더불어 단어를 이름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용언의 어감과 어말, 어미 사이에 오는 선, 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 연달아 오는 경우도 있다. 선, 어말, 어미는 시제와 높임 등의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선생님은 벌써 대구로 떠나셨겠다. 시, get과 같은 선, 어말, 어미가 쓰였다. 그래서 떠나셨겠다에서 시는 선생님을 높이고 ot은 과거 시를 나타내고 get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떠나 계셨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그치? 떠나 계셨다 이렇게 쓴 사람 없지? 선어말 어미가 연속해서 나타날 때는 일정한 결합 순서가 있다. 그래서 뭐부터 쓴다? 주체 높이 먼저 쓰고 시제 쓰고 추측이나 회상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이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알겠지? 주체 높임 쓰고 시제 쓰고 추측이나 회상 쓰고 이런 순서대로 배열된다. 한편 어말어미 앞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모두 선어말 어미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바람에 닫혔다라고 했을 때 닫혔다 해서 히와 어스 모두 어말어미 다 앞에 오지만 어스는 선어말 어미인 반면 히는 접사이다. 접사는 새로운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는 점에서 선어말 어미와 다르다.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닫았다는 닫다의 과거형이지만 접사가 결합한 닫히다는 닫다의 피동사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닫다가 닫히다가 되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아도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도 닫다와 닫히다는 호재어로 올라와 있으나 닫았다는 그렇지 않다. 또한 선어말 어미에 비해서 접사는 결합할 때 제약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다, 종이를 찢다와 같은 용어에 ot은 뚫었다, 찢었다 라고 결합할 수 있지만 뚫히다, 찢히다는 결합할 수 없지? 자, 그러면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께 편지를 드렸다 해서 계시는 어디에 있냐? 계시다가 기본형이지, 계시다. 그러니까 쓰이지 않는 경우니까 기억이지. 게다에다가 시가 합쳐진 게 아니잖아. 원래 기본형이 계시다잖아. 그리고 드렸다 같은 경우는 들이었다지. 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온 거니까 얘는 니은이 맞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2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B. 접사가 결합할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여가 지금 노타에다가 노타 플러스 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 놓여 있다 라고 해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는 지금 원래 기본이 물건을 놓다지. 그런데 이게 물건이 어디에 놓이다가 되면 어디에 놓이다. 무엇을 놓다. 이건 어디에 놓이다.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긴 문장 이거 우리 했었지, 그치?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 라고 했는데 우선 서술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예쁘다 되지. 웃는다 서술어 두 개지. 그럼 여기 안긴 문장이 있는 거야. 예쁜 아이.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생략된 것은 누가 예쁘다는 거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이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아이가 예쁘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나는 어제 새 가방을 샀다라고 하면 주어랑 서술어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디귿도 보면 지금 이곳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다 라고 돼 있는데 이곳은 아름답다니까 주어랑 소설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혼문장이죠. 혼문장. 혼문장. 그 다음에 리을. 작년에는 날씨가 추웠으나 올해는 따뜻하다. 얘는 이어진 문장이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이어졌다? 대등하게 이어졌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설령 눈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밖에 나간다. 얘도 이어진 문장인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지. 안긴 문장이 없지. 혼문장이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선생님 회사원들 줄이면 회사건대와 회사건대 중 어떤 게 맞나요? 라고 했더니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에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때는 거센 소리 적고 아의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하의 받침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이면 통째로 줄고 없어진다는 거지. 그 이외의 경우에는 히읗이 남는다. 그래서 회상하 건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상하 아랑 뒤에 있는 기역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된지 거센 소리로 된다. 그래서 회상 컨대로 되는 게 맞다. 한글 맞춤법에도 준말 규정이 있었네요. 그럼 다음 자료를 규정에 맞게 준말로 바꿔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 답은 1번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기 때문에 깨끗이 않다로 쓰는 것이 맞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 앞에 받침 소리가 하 앞에 받침 소리 봐봐. 이게 시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디귿이야 디귿. 발음 나는 걸로 해야 돼. 하 앞에 받침 소리 디귿이야. 그러니까 하가 통째로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깨끗이 않다로 해야 돼. 깨끗이 않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15번. 기역과 니은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래하는 양성이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 양성이고 아래쪽을 향하거나 땅을 나타낼 때는 음성이다. 그래서 바람의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 아랑 조사의 양성 조사 그리고 쏘매 같은 경우는 여기 음성 맞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우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봅시다. 19번 1931년에 발표된 고향은 귀향 모티프를 활용해 고향 사람들과 고국 산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적 의미로서의 고향을 형상화하였다. 이를 위해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를 등장시킨다. 또한 작가는 지식인을 지사형과 속무령으로 나누고 지사형은 개인이 아니보다는 조국 우선시한 인물, 속무령은 개인의 실리를 쫓는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요거를 보고 지문으로 갑시다. 앞에서부터. 자, 속마음이지, 속마음.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부터가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고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깨할 나이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어서 신들매를 끓이지 말고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신발 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신만은 온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쪽에 와 끼워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나의 사회적 활동에 맞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지. 윤건은 차 속이 좁고 갑갑한 듯이 땀에 쩔은 학생복 저고리는 벗어 걸어놓고 셔츠 발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는 날아가는 이국의 밤 경치를 내다보곤 하였다. 이국의 밤 경치라고 했지. 1번이에요. 1번. 1번이란 거 다음 줄에서도 알 수 있지. 고베 플랫폼. 쉬게 되었을 때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왔다가 어떤 낯익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가웠겠지. 그 청년도 윤건은 얼른 알아보고 마주와 손을 잡았다. 귀국하시는 길입니까? 네. 저도 이 착간에 탔습니다. 그 청년이 윤건이 도시락 사려는 것을 보고 말렸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차로 올라갔다. 윤건은 그 청년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W대학 학생이었다는 것과 그가 고학은 하나 자기와 같이 험한 길을 하지 않고 자기와 같이 험한 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인공이 뭔가 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좋은 하숙에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의 낯을 익혀둔 기억만은 있었다. 이번이 졸업이시던가요? 그 남색 신사복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라고 하는 그 접대부에게 조반을 지키고 윤건에게 물었다.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죠. 동경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면 섭섭해요. 돈만 모으면 얼마든지 또 올 수야 있겠지만 실례지만 어디 취직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매우 걱정되시겠군요. 놀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어느 방면을 희망하십니까? 윤건은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서 윤건의 비위를 건드려 놓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느니 놀지들은 말라야 한다느니 어떤 방면을 희망한다는 등 몹시 윤건에게 거슬린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얘는 F 성향이 강한 거지. F. 그 옆에서 지금 한 애는 T야 T.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지 지금. 꽤 딸랑거리는 친구로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꼈으나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하였다. 딸랑거리는 친구라는 것은 좀 뭔가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거지.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하였다. 길동무다.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 더 큰 운명에 있어서 길동무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뭔가 아까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민족 공동체로서 민족 공동체로서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지. 윤건은 곧 안색을 굳히고 그에게 대답하였다. 글쎄, 걱정이오시다. 아직 어떤 방면으로 나갈지는 생각 중이오시다. 노행은 어디 작정되었습니까? 네, 뭐 신통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간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더구나 조선 사람은 좀처럼 가볼 생각도 못 먹는 곳인데 취업하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유력적 힘 있는 애 하나 만나서 1년을 졸랐더니 다행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 어딘데요? 라고 했더니 땡땡은행 본점이요.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윤건은 속으로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도 상대자인 만치 마음에 없는 좋은 말을 해주었다. 멀려 하기는 큰일을 못할 바에야 나 한 사람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뭐겠어? 조국을 위해 하는 거니까 독립운동이지. 독립운동은 못할 바에야 내 한 사람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이라도 조국을 위한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 자체가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포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인물이다? 속물적인 인물이다. 좋은 해석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지. 거짓말. 윤건은 또 꿀꺽 참고 마음에 없는 거짓 대답을 해주었다. 청년과 헤어진 윤건은 부산행 밤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에 그을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제 속마음이야. 저 옷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 있는 민족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이 같은 민족이 그렇게 추레해 보이니까.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서 보는 저 옷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지. 윤건은 여러 사람의 행렬에 끼어서 배를 탔다. 여러 사람이 뛰는 바람에 윤건도 손가방을 들고 3등실 있는 편으로 뛰어갈 때 누가 조선말로 여보시하고 부르는 이가 있었다. 양복은 입었으나 조선말을 한 것은 물론 얼굴 생김이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일견의 조선 사람의 모습이었다. 윤건은 반가워했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 신사는 의외에도 불선스러웠다. 거기 좀 섰어. 윤건은 그때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챘다. 심히 불쾌스러웠다. 그는 형사였던 거지? 그 형사에게 행성지가 불분명점으로 조사를 받았다. 가판 위에서 손가방을 열어 젖히고 책갈피 받아 열어 보인 뒤에 선실로 들어간즉 윤건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는 없었다. 아무데나 남의 발치거리에 쑤시고 누웠다. 옆에는 오사카에서 돌아온다는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제 다 왔소. 입에만 타면 조선 땅에 온 곳이나 다름없소. 하면서 여기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 안도. 윤건도 과연 그렇다였다. 입에만 타면 조선이란 그립던 땅을 밟은 것이나 다름없는 반가움도 앞서거니와 그와 반면에는 선실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이 앞을 막는 것도 벌써 조선 땅의 분위기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분이라고 하는 거 있지. 불안. 이거는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문이지. 일제강점기. 조선 현실에 대해서 울분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오시오.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 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건넸다. 돈이 뭐여? 벌이가 좀 나가겠소? 조선보다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 내 흔한 거 상관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지만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서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 노영은 무슨 일을 하셨소? 길에서 산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수작업. 물 뿌리는 걸 했다. 큰 길에 물만 몇 달 동안 뿌려주고 가오.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 이런 20전은 주었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을 줍디다. 그것도 요즘은 50전씩 주니 뭘 모아 보는 수가 있어야죠. 대구지나 김천입니다.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죠. 그럼 고향에 가시면 농사하십니까? 농사니 농토가 있어야죠. 우리 제각기 저 한 번만 같으면 조밥보다는 나으니 일본서 뒹굴겠지만 돈들도 못 벌 바야 첫째, 처자식이 그리워 헛턱대고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거야. 헛턱대고 나오지요. 윤건은 더 묻지 않았다. 배는 쿵쿵거리며 엔진 소리가 높아졌다. 라고 하면서 배가 속도를 높이고 있지. 윗글에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6번의 답은 4번이지. 4번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이야기 외부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 윤건의 관점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17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조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반겨줄 것을 앞부분에서 기대하고 있었지, 그치? 자, 그 다음 18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지. 보면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을 했다라고 했지. 앞부분에서 기억과 니은. 뭐 좋은데 치시겠다. 마음에 없는 말. 좋은 해석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1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서
민족 공동체로서의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다라고 했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대구지나 김천이라고 얘기하고 다 같은 고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정신적 의미에서 고향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이지. 지문부터 먼저 봅시다. 동방이 차차 밝아오매 마침 영릉골 관비한 사람이 외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숫가에 다다르니 어떤 여자가 물가에서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고는 급히 쫓아와 강낭자를 붙들어 물가에 앉히고 이를 물으니라. 제 집으로 가자 하니 낭사 한사코 죽으려 하고는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러 데리고 와서 수양달로 정한 후에 자 수양달로 정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이 인물이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고을 독리마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만냥 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하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한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기가 구해준 낭자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유충렬이 주인공이니까 동그라미에서 유충렬 전이지 강승상의 집을 떠나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정처 없이 가며 신세를 생각하니 속절없고 할일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는 뜻이야. 할일없단 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어. 무기력함. 산중에 들어가 삭발하고 중이 되어 훗날에 돌을 닦으리라고 청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더라. 그 앞에 큰 산이 있는데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하늘 높이 솟았고 오색 구름이 구리봉에 떠있고 갖가지 화초가 만발한지라. 장차 신령한 산이라 하고 그 산이 어떤 산이다? 신령한 산이다. 하고 찾아 들어가니 경치가 뛰어나고 풍경이 산뜻하다. 산의 6, 7리에 들리는 물소리 잔잔하고 보이는 청사는 울창한데 푸른 숲이 더위 잡는다. 더위 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오르려고 무엇을 끌어잡다라는 뜻이야. 높은 곳에 오르려고 무엇을 끌어잡다라는 뜻입니다. 석양에 올라가니 수양버들의 천만 가지들은 봄바람을 못 이겨서 동네 어귀에 흐느러져 늘어지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가지에 백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새들 봄의 정을 다투었다. 층층이 이루어진 꽃핀 골짜기 위에는 앵무새와 공작새가 넘나들며 노는데 푸른 하늘에 걸린 폭포가 층암절벽 스치는 소리, 한산사 쇠북소리, 객선에 이르는 듯 하늘에 솟은 암석과 푸른 소나무 속에 있는 거동이 산수 그린 팔간 병풍을 두른 듯하니 자, 이 부분 있지? 산중에 있는 경치를 어찌다 기록하리?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지. 한마디로 앞에 있는 거 다 어떤 분위기냐? 신비로운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 봄바람이 언듯하며 그러니까 불지 않고 경새 소리가 들리거늘 차츰차츰 들어가니 오색 구름 속에 단청하고 휘황한 높고 커다란 누각이 질비하여 일주문을 바라보니 황금 글자로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고 뚜렷이 붙어있다. 문으로 들어가니 큰 스님이 나오는데 이 스님이 조력자지 조력자. 그 거동을 보니 어떻게 생겼냐면 소소한 두 눈썹은 두 눈을 덮어있고 백병 같은 뚜렷한 귀는 두 어깨에 늘어져 있으니 맑고 빼어난 골격과 은은한 정신은 평범한 중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108염주 6한장. 6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팡이 찍고 흑포 장삼에 떨어질 속락 쓰고 나오며 유생을 보고 말하기를 스승의 나이가 많기로 유상공 오시는 행차에 동구밖에 나가 맞지 못하니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옵소서. 유생이 크게 놀라 하는 말이 천한 인생의 팔자가 기박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 대사를 만나오니 그토록 관대하시면 소생의 성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어찌하십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중략줄거리. 충렬은 백룡사의 큰 스님에게 도수를 배우고 무기를 얻는다. 이후 정한담은 나쁜 놈이지 외적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정한담 나쁜 놈 크게 기뻐하여 옥관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을 지낸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영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야 네가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네 자식들이 가엾다. 빨리 나와서 장을 결단하라. 장을 결단하다는 말은 빨리 승부를 가리자. 승부를 가리자라는 뜻이야. 이때 원수가 의기양양하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유충렬이야. 유충렬. 의기양양하여 진천에 횡행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웅성 출마하고 한 번 겨루지도 않고 거의 잡게 되었더니 적진이 또한 쟁을 쳐 거두거늘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 때 장대에서 북소리가 나며 난데없는 안개가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데없고 음산한 발음이 소소하며 차가운 눈이 흩날리니 지척을 모르겠다. 이 부분이 약간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지. 그리고 지척을 모르겠다는 말이 이건 서술자가 말이니까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고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꾀에 빠져 함정이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라. 위태롭다. 원수가 크게 놀라 신화경을 펴놓고 둔갑술로 몸을 감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진영 안을 살펴보니 토굴을 깊이 파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토굴이라고 하는 적장이 파놓은 함정이지 함정. 그 가운데 장찬 검극은 3대같이 버렸으며 사해의 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모래를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는지라. 원수가 그제야 꾀에 빠진 줄 알고 신화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고 풍백을 바삐 불러 구름과 안개를 쓸어버리니 명랑한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일광주를 희롱하고 장성검은 번개되어 적진이 요란하다. 적진을 살펴보니 무수한 군졸이며 진영의 모든 복병이 둘러싸여 100만 겹을 애웠는데 장대에서 북을 치며 군사를 재촉하거늘 원수가 분노하여 일광주를 다시 만져 용린갑을 다스리고 천사말을 채찍질하여 좌우의 진영 안에서 호통하며 좌충우돌 횡행할 때 호통소리 지나는 곳에 번개불이 일어나는 곳에 내성 병력이 진동하니 군사와 장수가 넋을 잃고 모든 장수가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 제 군사를 제가 모른다. 서로 밝혀 분주할 때 장성검은 동쪽 하늘을 번뜩하며 오랑캐 적이 쓰러지고 서쪽 하늘에 번뜩하여 전후 군사가 다 죽으니 추풍낙엽 볼만하며 무릉도는 붉은 물이 흐르니 핏물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유충렬의 영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핏물이다 이런 거는 다 과장법이야. 과장법. 선봉 중군 다해치고 적진 당내 달려드니 정한남이 칼을 들고 대상에 섰거늘 호통소리 크게 하고 장성검을 높이 들어 큰 칼을 베어들고 후군에 달려드니 이때 황후와 태후가 그러니까 황제의 아내와 어머니가 적진에 잡혀가서 토굴 속에서 소리하여 하는 말이 저기 가는 저 장수는 행여 명나라 장수건을 우리 고부 좀 살려주시오. 고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살려주시오. 원수가 분한 기분이 등등하여 적진의 횡행타가 슬픈 소리가 나매 천사말을 그곳을 횡하거늘 급히가 말에서 내려 말하기를 소장은 동성문 안에 거하던 유주부 아들 충렬인데 자신의 신분을 얘기해 아비 원수 가보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정문거를 한 칼에 베고 그 후에 최일기와 마룡을 잡고 한담의 목을 베려 이곳에 왔사오니 소장과 함께 본진으로 가십시다. 황후와 태후가 이 말을 듣고 톡을 밖에 나와 원수의 손을 잡고 치사란 말은 감사해야 한다는 거야. 땡큐 하며 하는 말이 그대는 분명 유주부의 아들인가? 어디가 장성아 이런 명장이 되었느냐? 그대 부친은 어디 있느냐? 장군의 힘을 입어 우리 고부를 살려내어 백발이 성성한 이내 몸이 황제 아들 다시 보고 곱고 고운 젊은 얼굴의 며느리 황제 난군 다시 보게 하니 그 은혜는 태산이 무너져 평제가 되어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관련된 사자성어
백골난망. 백골난망. 천지가 변화의 푸른 바다가 될지라도 잊을 가망이 전혀 없다. 머리를 베어 신을 삼고 혀를 빼어 창을 받아 100년 3만 6천 일의 날마다 이고서 그 공로를 다 갚을까. 본진에 들어가서 내 아들 어서 보세. 원수가 절하고 황후와 태호를 바삐 모셔 본진에 돌아와 정한 다음에 목을 내어 황제전에 바치려고 칼끝에 베어보니 간데 없고 허수아비의 목을 베어왔다. 변신수를 쓴 거지. 정한 다음이 지금 원수가 분노해 다시 싸움을 도두더라. 자, 기업과 니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 답은 3번이지. 그 다음에 3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정한 다음에 목을 못 베었지? 얘가 지금 변실수 써가지고. 그 다음에 3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이지. A 부분에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B에서는 유충률이 자기 구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3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얘는 답이 2번이지. 유충렬이 백룡사의 큰 스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의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 표출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 이후에 뭐 초월적인 그러니까 영웅의 잠재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가 작품부터 보자. 읽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강 위의 숲 그림자가 흔들린다.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를 바라보니 아득히 밥지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한 들판은 서늘하다. 들판이 쓸쓸하다라고 돼 있지. 이게 화자의 감정이 쓸쓸한 거지. 감정이입이지.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절구질 우물가에 깊은 빛 돌아 갈까마게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해오라기가 서 있는 모습이 우뚝하고 훤해 보인다 라고 해서 이 해오라기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거야. 처지와 대조. 우뚝하고 훤해 보인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냐? 내 인생 홀로 뭘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다.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망이야, 소망. 여기서는 이왕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학문적 성취,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검은 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라고 하면서 검은 고는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소재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인데 이거 볼 때 먼저 작가를 봐봐. 윤동주지. 윤동주면 어느 시대 때야? 일제강점기지, 그치? 그럼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알고 작품을 좀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거야.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해 속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하게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한다라고 돼 있지. 자조하는 젊은이. 스스로를 비웃는 뜻이야. 자신을 비웃음.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라고 하면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어둠에서 베테, 아이나 새끼를 베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다 뭐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하기야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라는 것은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쳐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갑하게 내려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은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현실, 그게 뭐 일제강점기지.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된다. 밝음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긍정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지. 덥석 움켜쓰면 잡히들도 하다. 만일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고 하는 것은 둔한 성질이지.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베푸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노력.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이 밤의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락의 도가니다 라는 말은 내가 향락적인 밤을 누릴 마음이 없다란 뜻이야. 여기 보면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라고 했지. 향락적인 밤을 누릴 마음이 없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에 호적이면 그만이다. 호적이란 말 나와 있지, 그치? 실력이 비슷해서 상대가 될 만한 적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이 말은 관념 말고 실제 삶에서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이 뭔 줄 알지? 세대.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다. 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회를 친다라는 말은 닭이 회를 친다는 시간적 배경이 새벽이라는 거야. 새벽. 맵지 않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의 미각화지. 공감각적 심상이야.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라고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울 것도 없다. 보아라. 새벽에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질에는 주저주저 아니지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이건 갈림길이지, 갈림길.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고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가 있어서는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 극과 극이라는 거야. 작가와 나무는 극과 극 사이다. 기적적인 교분의 한 표분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교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귄 정을 교분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귄 정. 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했다. 나는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구둠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는 그리 탐탁지는 못할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나무의 생명력과 긍정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나무의 생명력과 긍정적인 자세.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며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이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명령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할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과제를 풀지 못할 안타까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일제강점기라고 해석을 해서 여기서 뭐 느끼는 어떤 일제강점기 느끼는 어떤 부끄러움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올마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린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응변이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여기서 알아라고 하는 건 깨달음.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방향을 찾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로 가서 39번의 답은 3번이지. 가에서는 아까 황혼, 나에서는 어둠 나왔지. 그리고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가정적 진술을 활용해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지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B는 A와 달리 잘못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무를 처음에는 불행한 존재로 가스럽게 여겼지만 지금 행복한 존재로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고요한 밤에 검은 도만 둥둥 타는 것은 화자가 주체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라 그냥 답답한 마음을 검은고 연주로 달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작품 봅시다. 해바라기 씨를 심자. 단모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고양이가 꼬리로 다진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뭐 다지고 나면 다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이런 이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지.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햇빛이 입맞추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해바라기가 꽃을 피우려면 이슬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다는 거지. 해바라기는 첫 씨앗시인데라고 하는 첫 색시인데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기를 안 잊는다. 싹이 나지 않는다.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꽥 지르고 간 놈이 사철 나무 잎에 숨은 청개구리 고놈이다 라고 하면서 얘가 해바라기 씨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주제는 생명탄생의 경이로움이야. 생명탄생의 경이로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인데 옆에 있는 보기를 봅시다. 낙타의 화자는 자연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회귀의 구조로 삶과 죽음을 바라본다. 회귀의 구조라고 했으니까 돌아간다는 거야. 어떤 곳으로? 화자는 이승에서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의 모습이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름을 인식한다. 화자 자신이 담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이런 거밖에 본 일이 없다라고 돼 있지. 이런 거밖에 본 일이 없다. 그러면 낙타는 좀 어떤 존재냐? 자연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자연에 살면서 세상사를 초월한 존재이다. 세상사 물으면 진즉 아무것도 못 본 채 손 저 대답하면서 손 저 대답한다라는 말은 나 세상 안 볼래. 나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세상사잖아. 세상사. 까맣게 잊었다는 뜻. 현실을 초월한다는 거야.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낙타가 되겠다는 말은 어떤 존재가 되겠다? 순수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야. 순수한 존재.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즉 순수한 삶을 살다가 돌아올 때는 돌아온다라는 건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아까 회귀구조라고 했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저승.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리석은 게 아니야. 가엾은 거 아니야. 이게 다 반어적인 표현이야. 반어법.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가엾어 보이지만 등에 업고 오겠노라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는지도 모르는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가 되어서 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초월하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답 맞춰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지. 자연물, 해바라기, 그 다음에 나의 손은 낙타. 그 다음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제시한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단념하는 우리의 상황. 그게 아니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피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게 단념하는 건 아니지.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지. 손저 대답하는 것에서는 자연현상인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라라는 누군가의 말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세상사를 못 본 채 하겠다는 뜻입니다.